아, 오윤혜 씨 아주 옷을 오늘 색깔을 보니까 거의 벚꽃이 만개한 기분입니다. 거의. 내가 가수 오윤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AI예요? 벚꽃 엔딩 노래 불러요 빨리 지금 그러니까. 네. 네, 몸이라도 아니 네. 몸이 아니라 이제 옷이라도 봄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지상파 좀 어렵겠네요. 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옷이라도 네. 먼저. 그러니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오윤혜 씨가 네. 헌재 게시판을 요즘 굉장히 자주 들어간다고 하던데 네. 그 여론전이 상당하다면서요.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한덕수 탄핵이 거의 90%였고 내가 쓴 글을 확인하려고 5분 뒤에만 가도 내 글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지? 너무 많이 그 극우들이 글을 정말 재빠르게 야, 매크로로 한다더니 이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새벽 네. 1시 반인데도 음. 제가 새벽 1시 반에 남기는데 내 글이 그렇게 빨리 덮일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처음에는 재판관님 제발 좀 선고 좀 내려주세요 했는데 어제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쫄았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안 되겠더라. 이 모든 원망을 헌법 재판관들이 다 책임질 겁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따지기 시작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시간은 가고 있고 헌재의 선고 시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헌재 탄핵 선고일이 예정돼 있는데 한덕수의 탄핵 선고 내용을 통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한덕수에 대해서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할 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법 상식과 제가 이렇게 상의했던 이 법률가들의 논리가 저는 너무나도 명쾌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했지만 아니 한덕수의 내 탄핵 소추 사유가 내란의 공범 혹은 내란을 방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헌법재판관들 3명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네. 또 거부권도 행사했고. 근데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당연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겹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먼저 할 수가 있지? 전 사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은 또 이제 논리 중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당해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상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최상목이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관리자가 됩니다.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이 조기 선거의 관리자가 최상목에서 다시 한덕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은 이것도 좀 시간상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논리상 바뀐다는 게 좀 꺼림칙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를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국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로직이 맞다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둘 다 파면하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그러면 그냥 최상목이 계속해서 가면 되는 거죠. 최상목은 사람이요? 에? 최상목은 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 됐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의 탄핵이 제일 중요하다. 아, 그렇습니다. 그것만 네. 딱 돼버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느꼈던 이 괴로움과 고통은 그래도 우리가 보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덕수 사건을 케이스를 얘기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덕수 탄핵 사유 중에 윤석열 내란에 공모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에도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내란 공범이라고 아니면 방조범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헌 국무회의 때 그걸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간담회였다.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 회의를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또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150석으로 보느냐 200석으로 보느냐 151석으로 보느냐 200석으로 보느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각하 그냥 결정해 버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헌법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200석이라고 봤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200석이 아니야. 151석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지금 탄핵 소추 사유가 이게 헌법하고 법률 위반 행위인지 아닌지를 세부적으로 다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란 방조, 내란 공범과 관련되어 있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걸 보고 그걸 네.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우리가 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곤란한 판단은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부분일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헌법재판관 3명을 모조리 다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이 임명 안 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유를 댔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를 대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니까 그리고 또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오거나 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판단 안 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부분까지 판단해야 되는 건가? 네. 판단하면은 헌법법률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진짜로 자기 모순적인 거는 그 차후에 임명된 2명이 한덕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 한덕수 총리와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특히 내란 관련된 요거 부분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중에 이제 바로미터로 보는 분들이 많죠. 한덕수 음. 총리에 관한 탄핵에서 바로미터로 보는 분이 많지만 사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위협한 성격이 상당히 있다고 하지만 이게 뭐 위협하다고 해서 다 파면되는 건 아니고 중대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굉장히 네. 무겁고 중대해야 되는데 음. 과연 그렇게까지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6명 이상 의결 정족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명이냐 151명이냐 그걸로 해서 각하로 그냥 심플하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뭉갤 가능성도 있고요. 아 오히려 각하 예, 결정으로 한다고 네. 하더라도 저는 사실 한덕수 총리도 충분히 이제 파면되실 사유는 사유가 네. 있다고는 보지만 아직까지 이제 보수적인 이런 사법부나 헌재에서 파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헌법 헌재 결정문을 가지고 이렇게 뭐 A형, B형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그 이진son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다 내고 난 다음에 그 숫자에 따라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네.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기각은 다 기각으로 다 동의가 됐지만 별개 의견을 냈잖아요. 남겼죠. 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재판관 다수의 재판관은 기각이라고 이걸 결정했지만 나는 기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다른 이유로 기각하겠어라고 해서 별개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A형이 맞을지 B형이 맞을지 이걸 그 둘 중에 하나의 유형이 될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기각 결정을 만약에 하더라도 좀 더 자유롭게 재판관들 각자 의견을 내고 기각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A형 쪽이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월요일 날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월요일 날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국회에서 한덕수를 탄핵을 할 때 정족수가 150이라 아니야 200이야 라고 해버리면 사실 이건 논리적으로 상당히 민주당의 수세에 몰릴 수가 있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걸 판단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저 한덕수가 내란에 공모했냐 안 했냐 알고서 방조했냐 안 했냐 그리고 뭐 헌법재판관 심판 임명도 왜 안 했냐 이 정도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 한덕수 개인을 보고 네가 잘못을 했지만 네가 파면 당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너 잘못했어 파면도 당해야 돼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이제 윤석열 날릴 거니까 너까지 파면 당하면 나라에 오는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너를 파면하지 않겠어 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나마 월요일 날 한덕수 선거에서 어쨌든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동안에 다행이라고 봐요. 심하게 한덕수 탄핵 심판 빨리 결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막는다. 첫째, 둘째 2명의 재판관이 결국은 임명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임명한 네네네. 재판관 2명의 자격 문제가 시비가 되고 네. 결국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럴 부정할 수도 수 있죠. 있는 네.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쪽에서 보는 건 그런 논리적 그렇죠. 귀결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잘 안 될 것 같아. 근데 머리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지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윤석열 파면으로 그냥 다 끝난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그거고 아니, 그것도- 둘째로는 네. 그렇게 하면은
최상목 거부권 행사 것까지 다 무위로 돌려야 돼.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어떤 변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덕수가 잘못이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국회에서 재판을 받아보자 이거예요. 너를 파면해야 되냐 파면하지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는 너를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너를 재판에 붙인 거예요. 기소한 재- 것처럼 예를 재판에 들면, 네. 붙였기 때문에 너는 직무가 정지된 것이고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그 대행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탄핵이라든가 이런 재판에 붙일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뭔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고 여하간 그 한덕수 관련된 부분은 월요일날 분명한 결론이 나오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네. 오늘이 또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몰랐네. 무려 100일째 근무한 날 네. 이렇던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100일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끼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데 이걸 뭐 기념해요? 뭐 100일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뭐 하려고? 통상적으로 취임 100일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뭘 했나 이런 거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데 여간 본인의 그 변소를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뭔 얘기? 장외로 나가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다. 그래 나는 그건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한다는데 강성민 평론가님 보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스탠스가 결국에는 그 쌍권청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권청 지도부가 정말로 본인의 진심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해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조기 대선도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윤석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자기들도 안겨가지고 나 쌍권청이야 윤석열 돌아올 거야 막 같이 싸우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조기 대선이 열려 윤석열 대통령 네. 날아가 그게 뻔히 보이니까 그때 지도부로서 어쨌든 조기 대선 치러야 되니까 그때 가서 빠져나갈 구실과 중도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끌어당길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은 장외 집회에 안 나가는 거지. 건데. 무슨 뭐 거대한 뭐 거룩한 무슨 뜻이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중도층의 한 6, 7명 정도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에 서 있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만 비교해봐도 민주당이 40%대, 국민의힘은 20%대 정도니까 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2배 정도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은 그 실체나 그 전략을 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탄핵소추위원장 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결국 파면될 거랑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파면 이유를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전부 다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자기가 그걸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완전히 서거나 아니면 가서 장애 집회를 나가는 부분 이런 것처럼 또 반대로 완전히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 서도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반대하지만 애매모호한. 네. 나는 그래도 집회는 나가지 않았어. 이걸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을 좀 먼저 챙기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하는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박수 받지도 않을 거고요. 탄핵에 찬성하는데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 국민들한테 환호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약은 사람이자 비겁한 사람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묘한 데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은 게 어제 이제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합의해가지고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표결에서 기권 반대표가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죠. 56명이 기권 반대야. 네. 그럼 이건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런 결정을 한 지도부라고 한다면은 네. 물러나라고 해야 맞은 숫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어떤 국회에서 좀 청년 정치인들은 이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운다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저는 어쨌든 18년 만에 한번 첫 발걸음을 뗐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간에 이게 하루만 지체되더라도 이게 몇십억, 몇백억씩 이제 이자가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연금 개혁 한 것만 가지고도 사실 완벽한 게 아니라 연금 고가 시점이 2051년인가 되는데 이거 70 몇 년으로 15년만 연장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들 그리고 뭐 군인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크레딧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반대를 했다.
그러면 50명 절반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그 절반이 왜 반대를 했는지 이유를 밝혀야죠. 근데 뭐 이런 거 씹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쌍권총 지도부가 제가 봤을 때는 리더십이 없는 거고 지금 어떤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다면은 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게 만들죠. 네. 그 전에 이미 불만이 있으면 해소를 했을 건데 이게 이제 무능한 지도자로서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언론도 문제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엄청 시끄러웠을걸요. 분열됐다. 뭐 심지어 집권 독재냐. 여당이야 지금 이게 지금들이 집권 여당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절반이 건지 반대래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그럼 네. 뭐하러 민주당하고 합의를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 책 있는 정당, 개혁적인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부가 그 합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막상 대안도 없이 지금 어찌되는 거야? 개혁에 대해서 비겁한 논의를 하는 거죠. 거죠. 사실 이연금 지금 제도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거는 여야 다 공이 동의를 하고 하는 동의하죠. 거고 네. 특히 청년 세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쨌든 간에 작은 개혁이지만 개혁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 근데 막상 지도부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강한 이견을 표시하지 않던 국민의 의원들이 왜 이제 와서 뭐 반대 기권 했다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비겁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아무 말 안 네. 해놓고 막상 또 그럼 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거냐, 민주당에 끌려가는 거냐라는 그런 자기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기 싫으니까 또 난 반대했어, 난 기권했어라고 본인 면피하기 위한 일종의 좀 비겁한 방식이죠. 반대로 그러니까 네, 이거는 비겁하기도 전환기한테 하지만요. 물어봐야 돼. 전환기한테. 전환기한테 물어봐. 비겁하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바뀌었다든가. 아니 웃기잖아 이게 결국은 진짜 여당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그래. 거잖아. 아니야, 해결 안 정말- 되면 전환기한테 아니, 정말- 물어보려잖아 아니, 지금. 네. 의원 조회 필요 없이 일요일 날저 광화문 나가가지고 정강호 목사가 칠판에다가 뭐라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는 가지고 하는 거 허락을 받아야지. 찬성 반대, 찬성 반대하고 네. 전환길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다라든가 뭔 말 해야지. 이게 아니 저도 방금 구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진짜 순간 또 번뜩했던 게 아니 여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여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한심해요. 여당이 그 안을 안을 내고 하는 짓이 보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나올 때마다 뒤에 오직 국민만 하면서 뒤에 큰 글씨 써 있고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아,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개봉해 주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구나.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오윤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유발 하라리 때문에 지금 신뢰가 뚝 떨어지게 생겼는데 저는 헌법 재판관들에게 영상 메시지 보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한덕수 결정문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보자 고고하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니고요. 그냥 극우한테 쫄았거나 겁먹어서 본인들의 안위를 지금 생각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욕을 덜 먹을까. 국민들의 고통, 국가의 손실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지금 신뢰기간 1이 아니겠습니까? 그 1위에 이미 금이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로 이제 그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옆에 있는 게. 철살인네. 촌철살인 정말로